얘는 쓰다가 찍게 하는. 왜 찍어서 맞춰? 좋다 좋다. 자, 오늘 문제들 중에서 아마 여러분이 생각보다 많이 틀리셨을 게 어떤 애들이냐면은 3번, 4번, 7번 뭐 예를 들어 뭐 하면 뭐가 존재하면 존재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 합답형이라 그러죠. 보통 참거짓 이런 문제들을 아마 많이 틀리셨을 텐데 나도 이제 쇼츠를 봐요.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볼 거 아니야. 나도 침대에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보거든. 잠자기 전에 1시간씩. 그러면은 20%는 뭐가 나오냐면은 축구가 나와. 20% 축구 나오고 30%는 누가 나오냐면은 나 너무 보기 싫은데 정승재, 현우진 이 사람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은 그냥 막 이상한 소리 하면서 막 이러고 있고 정승재 씨는 이 사람 인생 강의 그런 거 막 뭔 느낌인지 알지? 막 노래 막 띠용 띠용 막 이렇게 나오면서 약간 감성 노래 나오면서 막 하는 거 약간 어떤 느낌이지 않아? 막 이런 거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한 얘기 중에 내가 진짜 공감했던 게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개념 공부 있잖아. 개념 공부.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지금 이거거든 사실? 개념 공부.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학생이 반드시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게 뭐냐면 학생과 이제 강사 또는 교사 선생 있잖아. 얘네 둘이 실력이 같아지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사실상. 왜냐면은 내가 너네보다 수학을 10년을 더 했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내가 아무래도 경험이 훨씬 많을 거 아니야.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그걸 메꾸는 건 굉장히 힘들어. 물론 할 수 있죠. 당연히 할 수 있다. 근데 굉장히 힘들어. 근데 이거를 무조건 해야 하는 게 있어요. 학생과 선생이 똑같아야 하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개념 이해도야. 이 얘기를 하더라고. 개념 이해도는 학생과 선생이 100% 같아야 한다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근데 이제 이런 게 어디서 차이 나냐면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극한의 성질, 뭐 연속함수의 성질 다 알고 있잖아. 내가 가르쳐줬고 여러분도 다 알고 있죠. 근데 이런 합답형 문제를 풀잖아. 되게 헷갈려. 이게 어떨 때 맞고 어떨 때 틀리고 이런 상황들이 생각보다 좀 어렵거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제가 여러분 틀리라고 낸 문제입니다. 이거 사실상. 한 번쯤 더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이 지금 한 80% 정도 와 있는 상황일 거야. 거의 대부분이. 7, 80 정도 와 있을 거야.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100은 아닐 거예요. 웬만하면. 근데 이 100으로 가려면 어떤 게 필요하냐? 틀려봐야 돼.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나는 A라고 생각을 해서 풀었어. 근데 봤는데 아니네? 왜 이러지? 대부분의 경우 여기서 나옵니다. 엄청 쉬워 보이는데 틀리잖아. 그럼 대부분의 경우 여기서 나와요. 내가 뭔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거야. 뭔가 잘못 알고 있거나 조건을 하나 빼고 생각을 하고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1차 목표가 뭐가 돼야 되냐? 우리 지금 요 수업이니까 물론 요 수업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고 이걸 1차 목표로 가져가셔야 돼요. 그럼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죄송한 말씀이지만 끊임없이 의문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 하나, 내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 말 하나하나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야 돼. 이거 수직이면 곱해서 마이너스 1이라고? 그거 맞나? 그거 아니거든, 얘들아? 왜 아닌지 알아요? 이거 아니야. 곱해서 마이너스 1 안 돼. 왜냐? 접선이 이거라고 생각해봐. 이 직선의 기울기 얼마야? 없어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 이런 상황을 생각을 안 하잖아. 그러면은 문제가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 예를 들어 이 포인트에서 법선 구하라고 나온 거야. 그럼 여러분 아마 어떻게 하셨을 거냐면 내가 알려드린 방법 그대로 했겠지. 미분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미분하잖아? 그럼 미분 계수가 0이 나올 거거든? 그럼 여기서 이제 당황한다고. 뭐야? 이거 분의 1 해야 되는데? 0분의 1이 뭐야? 이 새끼 잘못 가르쳤네? 이렇게 된다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근데 이 내용은 있잖아. 여러분이 수학 배울 때 나온 내용이에요. 수학 배울 때 있잖아. 애초에 직선이 수직인 상황은 기울기가 0인 상황과 아닌 상황을 나눠서 가르치거든? 근데 그때 아마 여러분이 요게 아니었을 거야.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의 요지는 뭐냐면 내가 하는 얘기에 의문을 가지시고요. 책을 읽어보실 때도 의문을 가지시고요. 그 의문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기로 갑니다. 무조건이에요. 의문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안 가지면 여기로 절대 못 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번 의문을 가져보세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다 맞는 말인가 아닌가. 내가 너 틀리나 안 틀리나 한번 자세히 본다. 이런 마인드로 한번 봐봐. 진짜로. 그럼 실제로 내가 틀릴 수도 있어요. 이거 틀린 거잖아 사실. 틀린 거거든 진짜로. 하여튼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금 어쨌든 요 수업이니까 나 문제 다 못 풀고 뭐 숙제 다 못 해도 어느 정도 해서 뭐 너네 예를 들어 나 오늘 가야 된다. 그럼 내가 다 보내준단 말이야. 뭐 오늘 가야 돼. 그래 알겠어 가. 이렇게 할 거거든. 문제 다 못 푸는 거 전혀 상관없어요. 시험 많이 틀리는 거 아예 상관없어. 대신에 이걸 해보라고. 의문을 가져보라고. 알겠지? 우리 지금 문제 푸는 게 목적 아닙니다. 요게 목적이에요. 요거. 알겠죠? 의문 한번 잘 가져보세요. 그럼 이제 나머지 50%는 뭐가 나오냐, 내 쇼츠에. 30%는 이제 누가 나오냐면은, 이 아저씨가 나와요. 침착맨. 이 아저씨가 이제 내 쇼츠 30%고, 나머지 20%는 이제 막 잡다한 거, 막 알고리즘 없이 그냥 막 나오는 거 있잖아. 막 이상한 틱톡 이런 것도 나오고, 아, 유노가 요새 10% 나와. 진짜 개짜증나, 이거. 그 뭔지 알죠? 첫 번째 레슨. 아, 죽고 싶어, 진짜. 너무 많이 나와, 유노.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쇼츠 재밌게 보시고. 오케이,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배웠던 게 뭐냐면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할 건가, 그 다음에 법선이 무엇이고 그건 또 어떻게 구할 건지 이렇게 알아봤고요. 자, 지금까지 뭐 방금 전에 내가 했던 얘기는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야.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아까도 얘기했던 두 가지 포인트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이 접점과 접점에서의 미분을 이용해서 구한 접선의 기울기, 요거 두 가지를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 근데 이제 문제 상황이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바로 여기 밑에 있는 예제를 한번 볼게요. 4페이지로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지.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에 접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그러니까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에 있는 저 접점을 알려주지 않은 상황이야. 이 접점이 뭔지 모르거든. 그러면 미분해봤자 뭘 대입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인 거야. 그럼 이제 이때 어떻게 하시냐. 똑같습니다. 첫 번째로 어쨌든 얘가 기울기 마이너스 2인 접선이 여기에 접할 거니까 접점이 있긴 있을 거란 말이지. 걔를 그냥 요렇게 잡아요. 근데 이 문제 상황에서는 fx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니까 이 좌표가 뭐가 될 거냐면 a,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4a 요렇게 되겠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하시냐. f'A 구하는 겁니다. f'A. 그럼 여기서 f'x 즉 y'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4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f'A를 한번 구해보시면은 얘는 뭐가 되냐. 여기다가 그냥 A 집어넣은 거란 말이지. 그럼 이 값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4가 됩니다. 얘가 뭐래? 마이너스 2라는 거야. 얘가 마이너스 2라는 거지. 이거 이용하시면 A 구할 수 있겠다. 그쵸? 이렇게 해가지고 푸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A의 값은 뭐가 되냐 하면은 3. 그럼 요점의 좌표는 뭐가 되느냐. 3,3 집어넣으시면은 3 맞죠?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어떤 거 알아냈냐? 접선의 기울기 알아내셨고 접점 저 선이 지나는 한 점 알아낸 거니까 접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2x 여기 3 넣었을 때 3 나와야 되니까 9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이런 거 찾는 것도 방금 제가 빠르게 했는데 이런 것도 여러분 연습해 보시면 되게 좋아요. 원래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요 3,3 지나니까 x 빼기 3 더하기 3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전개를 해가지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9 뭐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생각하는 거야. 어차피 기울기가 마이너스 2면은 얘 이렇게 생겼을 거거든? 여기 뒤에 숫자만 찾으시면 되잖아. 그치?
여기 뒤에 숫자 찾기 위해서 3 넣었을 때 3 나와야 된다. 요거 생각하시면 그냥 바로 뒤에 9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요런 느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뭐 좋긴 하겠다. 등차 수열 할 때 비슷한 거 하지 않으셨나?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등차 수열 때 했던 거랑 비슷한 느낌. 이런 식으로 접선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 다음 단계가 조금 복잡합니다. 근데 여기도 그냥 복잡할 뿐 어쨌든 기본적인 상황은 똑같아요. 자,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하고 가자면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접선은 어떻게 구할 거냐? 점을 a,fa로 놓고 그 a라는 포인트에서의 미분 계수를 구합니다. 직접 계산을 통해서 구하고요. 이 값이 주어진 기울기와 같아야 된다. 요 식을 통해서 접점 구하시고 기울기와 접점 이용해서 접선 구하시면 되겠다는 거. 요거 연습 한 번만 하고 갈까? 아니야, 나중에 한 번에 몰아서 연습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곡선 밖에서 근 접선의 방정식. 아까 전에 제가 처음으로 예를 들었던 건데 x1, y1 이라는 곡선의 밖에 있는 점에서 접선을 긋는 상황인 거야. 지금 했던 상황들은 첫 번째 뭐였냐면 접점을 알려주는 경우가 첫 번째였고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접점을 알려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기울기를 알려주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는 이 곡선 밖에 있는 한 점을 알려주는 경우. 자, 얘네들 사실 여러분 언제 한 거냐면 원의 방정식 할 때 다 했던 거긴 합니다. 그때랑 똑같은 분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의 방정식 때랑.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접선을 긋는 거야. 이렇게 접선이에요, 접선. 이렇게 접선을 딱 긋는 거야. 그럼 이 상황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시냐? 똑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접점을 a, fa라고 놓는다. 자, 요게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f'a를 구합니다. 여기 다 써져 있어요. 접선의 기울기 f'a를 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접선의 방정식을 세울 건데, 자, 여기는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있냐면 이 접선의 방정식을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세울 거예요. f'A 그다음에 x 빼기 a 플러스 fa 뭐 이런 식으로 세워서 이제 이거를 뭐 대입을 할 건데, 어차피 뭐 똑같은 일이긴 한데 이렇게 세워도 되고요. 여러분이 판단을 하셨을 때 좀 쉬운 방향을 테이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f'a에 이렇게 세워도 관계없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려면 기울기랑 한 점만 알면 되잖아. 근데 이 직선은 어차피 요 점도 지나고요, 요 점도 지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두 점 중에 그냥 여러분 아무거나 편한 걸로 그냥씩 세워주시면 됩니다. 즉 그 방정식은 이렇게 세워주시면 되겠고, 결국 뭐 해야 되냐? 이 상황에서 함수 fx랑 여기에 있는 x1, y1은 그냥 알려주는 거란 말이야. 밑에 문제 한번 보시면 돼요. 0,-2에서 즉 x1, y1을 알려준 거고, 곡선 얘도 알려준 거란 말이지. 그러면 여러분이 찾아야 될 건 단 하나, 이거 a입니다. a만 찾으시면 돼요. 그럼 이걸 찾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x1, y1을 대입하시든 또는 여기에다가 a, fa를 대입하시든 두 가지 중에 하나 골라서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둘 다 크게 뭐 차이 나는 건 없어요. 그냥 둘 중에 여러분 편한 거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 4번에 1번 한번 풀어볼 거고요. 얘는 조금 계산 자체가 살짝 복잡해서 여러분 연습도 한번 제가 시켜드릴게요. 2번 가지고. 진짜 이게 다예요, 오늘 할 건. 그 다음에 뭐 평균값 정리라고 하나 있긴 한데 그것만 하면 끝. 자, 0,-2에서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의 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자, 첫 번째 스텝. 점을 a, fa로 놓습니다. 이렇게 a, fa.
그럼 얘는 정확하게 뭐가 될 거냐면 a, a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예요. a, a 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으로 f 프라임 a를 구합니다. 자, y가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y 프라임은 2x예요. 얘가 f 프라임 x거든, 결국은. 그러면 f 프라임 a는 뭐가 될 거냐면은 그냥 2a가 되겠죠. 접선의 기울기가 2a인 상황. 세 번째로 접선의 방정식을 직접 구합니다. y는 기울기가 2a고요. 여기다가 a 집어넣었을 때 a제곱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1이겠죠. a 넣었을 때 a제곱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니까. 여기다 이제 뭘 대입하시냐? 여기 있는 0,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겁니다. 얘가 마이너스 2라는 소리겠지. 그치? 그럼 a의 값은 풀마 1이겠죠. 이렇게 하시는 거. 그래서 결론적으로 접선의 방정식은 풀마 2x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건 저 점을 직접 테이크하는 겁니다. 접점이라는 걸 뭐 예를 들어서 a, fa 이렇게 잡은 다음에 쪽 계산하시면 된다는 거. 2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여기 바로 밑에 있는 문제. 요거 한번 가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이 1,4가 이 제곱 맞나? 이 도형의 바깥에서 그 바깥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1 넣었을 때 4가 안 나옵니다. 바깥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접점 테이크 해줍니다. a,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3. 자, 얘가 접점이다 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미분에서 f 프라임 a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f 프라임 a는 한번 구해보시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1 이렇게 나올 겁니다. 얘 미분해서 그냥 a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방정식 세워보시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1의 x 여기다가 a 집어넣었을 때 요거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a 제곱 더하기 3 이렇게 되겠네. 맞지? a 넣으면 오케이. 여기다가 뭘 대입해? 1,4 대입하면 끝. 그럼 이제 a 나오겠죠? 여기다가 이제 4는 마이너스 2a 더하기 1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3. 요거 푸시면 a 값 나올 거고 끝입니다. 의문 없어요? a가 2개 나오잖아. 둘 중에 뭐야? 둘 다 돼요. 왜 둘 다 되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얘는 뭐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럼 예를 들어 이런 점에서 접선 만드는 거거든.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두 개 있겠죠. 이런 것도 한번 의문 가져보시면 좋겠다 이런 거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 사실
고1 때 한 거거든. 고1 때는 어떻게 하셨냐면 그냥 뭐 기울기 m으로 놓고 해가지고 판별식 이용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때보다 훨씬 계산이 쉬워집니다. 이게 쉬워요. 그렇습니다. 오케이. 자, 끝. 오늘의 개념 진짜 이게 다야. 이거랑 나중에 나올 이제 평균값의 정리라고 하나 있어요. 그것만 하면 이제 오늘의 개념은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수한 상황 몇 가지만 볼 건데요. 이 특수한 상황들도 결국은 방금 전에 봤던 이 접선을 구하는 상황의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1번 경우 다음 페이지에요. 몇 페이지냐면 6페이지. 얘는 뭐냐면은 공통접선에 대한 얘기입니다. 공통접선. 근데 이 공통접선이라는 게 상황이 되게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거든. 근데 첫 번째 상황은 뭐냐면 두 곡선이 이렇게 한 점에서 정확하게 접하는 거야. 저 점에서 만나면서 여러분이 곡선이 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나? 처음 들어보지 않아요? 접선이라는 말은 들어봐도 곡선이 접한다는 말은 처음이지 않나? 곡선이 접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단순하게 접선이 같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곡선이 접한다 라는 말 이퀄 접선이 같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노란 함수랑 흰색 함수의 접선이 같아야 된다라는 거지. 여기 이제 A, B라는 점에서 두 함수의 접선이 같아야 된다는 소리겠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파악하셔야 되는 정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A, B 이 함수에 집어넣어도 되고 이 함수에 집어넣어도 둘 다 성립돼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F, A의 값이랑 G, A의 값이 모두 B로 같아야 됩니다. 얘가 GX라고 했고 얘가 FX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당연히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 왜냐면 요 점이 똑같은 점이니까 요 점을 둘 다 지나야 돼요. fx도 이 점을 지나야 되고 gx도 저 점을 지나야 되니까 저 둘의 함수값이 무조건 같아야 되겠고 두 번째로 접선이 같다라는 말은 당연히 얘네 둘의 접선의 기울기도 같아야 되겠다. 요거 두 가지 조건만 해결해 주시면은 대부분 문제 다 풀릴 겁니다. 두 곡선이 접한다 라는 말은 첫 번째로 함수값이 같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상황이 되게 이상한 말이에요. 두 곡선이 수직으로 만난다. 이 말 자체도 되게 이상해. 사실 이 수직으로 만난다는 게 곡선이 수직으로 만난다는 게 되게 이상한 말이거든. 얘도 마찬가지로 좀 전에 얘기했던 것에 의하면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얘랑 어떻게 그려져 있을까? 얘랑 여기 뒤에는 지워야 되겠다. 헷갈리니까 지울게요. 여기서 이제 수직으로 만난다고 생각을 해봐. 이 두 직선이. 그럼 이제 내 마음대로 쓸래. fx고 얘가 이제 gx인 거야.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 수직이라는 말은 항상 직선에 대해서만 하던 얘기였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직선으로 가져갈 거라는 거지. 아까 얘기했던 것과 같이 여기서 gx의 접선과 fx의 접선을 각각 익혀 구해봤을 때 이 접선 둘이 서로 수직이면 우리는 이 두 곡선이 수직이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방식은 똑같죠. 그러면 첫 번째로 따지셔야 되는 건 또 그림 보면은 이 A, B 똑같은 점에서 만나고 있으니까 당연히 FA와 GA는 B라는 값으로 같아야만 하겠고 여기가 이제 A, B인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서의 접선이 수직이라고 하니까 F 프라임 A랑 G 프라임 A의 값이 마이너스 1이겠다. 아닐 수도 있겠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1이 아니지만 수직일 수도 있다. 이렇게 딱 평행하면 그 X축, Y축이랑. 그런 예시가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어요. Y는 루트 X 같은 애들. 얘는 뭐 지금 당장 미분을 배우진 않을 건데 어떻게 생겼냐면은 요렇게 생겼거든? 얘 0에서의 미분계수 구해보면은 구할 수가 없어. 나중에 배우긴 할 거야. 그냥 예시만 들어주는 거야. 이때의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이게 접선입니다. Y는 루트 X 같은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거 원에서 요 포인트. 여기서의 접선 뭐냐면 요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랑 만약에 어떤 곡선이 문제가 이렇게 나온 거야. 예를 들어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원이 딱 있어요. 갑자기 원방이 나와. 이렇게 원이 있어. 근데 여기서 곡선이 이렇게 만나는데 여기서 수직이라는 거야. 얘네 둘이 수직이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뭐겠냐? 0이라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이게 아닌 경우가 어떤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느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이거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쵸? 여기가 접선이 이거니까 여기서 접선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다. 충분히. 그 다음에 마지막 경우. 사실 이 마지막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은 베리에이션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내가 여기서 뭔가 하나 알려주긴 할 거야. 알려주긴 할 텐데 내가 알려주는 것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너무 높은 상황입니다. 저 상황은.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지금 알려드리는 그 사실도 알고 계셔야 하겠지만 뭔가 이 도형적인 어떤 해석을 통해서, 기하적인 해석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를 알아내셔야 할 때도 있을 거예요. 이건 이제 나중에 아마 여러 개 조금 고난이도 문제 풀면서 그때 나올 겁니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이것도 공통접선이라고 하기는 해. 근데 앞에 상황과 뭐가 다르냐면 그 1번 상황과 뭐가 다르냐면 그때는 이 접점이 똑같았거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를 이제 이렇게 가져와서 여기쯤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아까 상황은. 근데 이번 상황은 둘의 접점이 다른 상황인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가 A, 이게 F냐 G냐? FA고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B, GB인 상황인 거지.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자, 당연히 얘네 둘이 각각의 접선이기 때문에 F'A랑 G'B가 같을 겁니다. 이번에는. 각각의 포인트에서 미분 계수가 같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또 놀랍게 뭐가 같냐면 요게 이제 포인트고 얘를 많이 놓칩니다. B 빼기 A분의 G, B 빼기 F, A. 그러니까 그냥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같다는 거야. 그쵸? 당연한 얘기입니다. 두 점이 나와 있는 거야? 그럼 두 점 사이의 기울기 그냥 구할 수 있거든? 근데 쟤네들이 저 각각의 접선의 기울기와 같다는 거예요. 이해됐나? 무슨 말인지? 자, 여기 있는 F'A라는 애는 이 A라는 포인트, A, FA라는 포인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접선의 기울기, 걔랑 B라는 포인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 G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 둘은 당연히 같을 거야. 왜냐면 두 개 접선이 같으니까 당연히. 근데 얘네들이 또 뭐랑도 같냐면 그냥 A, FA랑 B, GB 두 점을 지나는 이 직선이라고 딱 생각을 했을 때 얘네들 사이의 기울기와도 당연히 같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 요 세 가지가 모두 같다는 거. 이거 은근히 많이 놓치거든? 그래서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5번 문제를 제가 한번 풀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6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어요. 5번 문제 내가 풀어볼게. y는 ax 세제곱 마이너스 x 이거랑 y는 bx 제곱 더하기 c. 자, 얘네들이 둘 다 1,0을 지나고요. 이 점에서 공통접선을 가진답니다. 그럼 대충 그림을 그렸을 때 뭐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된다는 소리겠지? 정확하진 않겠지만 뭐 얘가 반대로 돼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대충 이런 느낌이 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점이 어디냐면은 1,0이라는 거지. 그럼 여기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위에 배웠던 상황 중에서 첫 번째 상황인 거고요. 그럼 첫 번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이제 얘를 fx라 하고 얘를 gx라고 놓았을 때 첫 번째로 이 둘의 함수값이 같아야만 한다. 근데 무엇으로 같느냐? 0으로 같겠죠. 얘가 1,0 지나니까 한마디로 1 넣었을 때 0 나와야 된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셔야 되는 건 f'1과 g'1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거 두 가지를 좀 알아내셔야 돼요. 요거 계산만 하면 끝입니다, 사실. 그래서 f1은 a 빼기 1이고 얘랑 b 플러스 c가 같아야 되는데 뭘로 같아야 되냐? 아, 0으로 같아야 된다. 그쵸? 저기다 1 넣고 1 넣은 거야. 1 넣고 1 넣었을 때 0 돼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a, b, c 뭐 관계식 많이 찾을 수 있겠죠. a는 애초에 찾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f'1이랑 g'1이 같아야 된다. 그러면은 계산 바로 할게요. 3a 빼기 1이랑 2b가 같아야 된답니다. 요거 이용하시면 b값 나오겠고 c값 나오겠고 끝. 이해됐나 무슨 말인지? 얘는 그냥 계산 바로 한 거야. f' 미분해서 그냥 1 집어 넣은 거예요. 자, 요거 생각 한번 해보시면서 밑에 6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함수값이랑 미분계수 요거 두 가지 언제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숙제 사진 왜 안 보냈어? 안 했지? 아니, 빨리 솔직히 얘기해. 솔직히 얘기해. 진짜 했어요. 근데 왜 안 보냈어? 가져왔어 그러면? 없어. 왜 늦게 왔어? 시간 잘못 알았어. 시간 없지. 말이 안 되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빨리 솔직히 얘기해. 진짜예요. 어떻게 잘못 알아 시간을. 아니, 잘못 봤어요. 잠들었어. 숙제 어딨어? 그래, 잠들었다고 얘기해 그냥. 아니, 잠들어가지고 잘못 봤다고요. 숙제 어딨어? 좀 제출했어요. 자, 요거 한번 해보자면은 fx를 x세제곱이라고 놓고 그 다음에 gx를 ax제곱 더하기 bx라고 놓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이 두 접선이 수직이라고 하니까 첫 번째로 f1과 g1이 뭘로 같아야 되냐?
1,1에서 만난다고 하고 여기 1 넣으면 1 나오니까 뭐 1이랑 같다 이렇게 놓으시면은 AB에 대한 식 하나 나올 거고요. 두 번째로 F'1과 G'1을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다. 요거 그냥 미분 해가지고 계산하시면 또 AB에 대한 식 하나 더 나오겠다. 그래서 여기 두 개 연립하셔가지고 AB 찾으시면 끝.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안 어렵죠? 오늘 거 좀 할만하지 않나? 오늘 거는 뭐 거의 웬만하면 안 어렵긴 해요. 근데 얘는 좀 어렵긴 합니다. 평균값의 정리라는 거 배워볼 거고, 얘가 이제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아까 내가 말했던 100% 개념이 있지. 그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왜냐면은 일단 걸려있는 조건이 되게 많고요. 이 상황을 여러분이 문제 상황을 만났을 때 적용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다. 마치 뭐와 같냐면 산술기하 평균 같아. 여러분 산술기하 평균 있잖아. 뭔지 다 알고 있어. 근데 문제 상황에서 그걸 만났을 때 아 이거 산술기하 문제구나 라는 생각 잘 안 나시지 않나요? 보통은 그렇거든? 웬만하면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평균값 정리도 약간 비슷해. 이 문제가 평균값 정리 쓰는 문제구나. 그걸 알아채는 게 많이 힘듭니다. 예시로 이번 6월 모의고사, 고3 6월 모의고사에 28번 있어요. 이게 이번에 정답률 아마 제일 낮은 문제였을 거거든? 이 문제가 뭐였냐면 평균값 정리 쓰는 문제야. 근데 내가 봤을 때 한 70% 가까이의 사람들은 애초에 그걸 생각조차 못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생각하기, 떠올리기가 되게 어려운 문제란 말이야. 평균값 정리가. 그래서 지금 할 때 좀 잘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리그 오브 레전드의 정리. 이거 먼저 할게요. 리그 오브 레전드의 정리. 자, 여기에 지금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세 가지 조건.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조건 뭐냐면 혹시나 해서 그러는데 이거 사람 이름이에요. 진짜 리그 오브 레전드 아니다. 사람 이름이야. 롤. A, B에서 연속이야. 내가 이거 밑줄 또 다 쳐놨어요. 되게 중요해요. 이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돼. 닫힌 구간 AB에서는 연속이고 열린 구간 AB에서 미분 가능입니다. 자, 여기를 굳이 열어놓는 이유는 애초에 우리가 미분계수라는 걸 얘기할 때 왼쪽에서의 접선과 오른쪽에서의 접선을 같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여기를 열어놓는 겁니다. 왜냐면 이쪽을 닫아버리면 B에서의 미분계수라는 걸 말하기가 조금 애매하긴 하거든요. 이 상황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굳이 열어놓는 거야. 크게 뭐 여러분이 신경을 막 쓰셔야 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닫힌 구간에서는 연속이어야 되고 열린 구간에서는 미분 가능이어야 돼. 예를 들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A랑 B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무조건 연속이어야 돼. 여기가 이렇게 뿅.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냥 그 이쁜 함수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두 가지 조건이 있고 세 번째 조건은 뭐냐? FA와 FB가 같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기만 한다면 이 롤의 정리는 반드시 만족돼요. 요렇게 세 가지가 만족된다면 우린 어떤 결론을 내줄 수가 있느냐? F 프라임 C는 0인 C가 A와 B 사이에 반드시 하나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저번에 배웠던 사이값 정리랑 뭔가 느낌이 되게 비슷하죠. 사이값 정리에서도 뭔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은 그 사이에 있는 값이 반드시 하나 존재한다. 그거랑 거의 형태가 비슷해요. 유사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미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롤의 정리입니다. 이게 뭔 소린데? 그래서 이게 뭔 소리냐? 뭔 소린지가 중요하겠죠? 아씨. 여기 이제 A가 있고 B가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서 FA랑 FB가 같다는 소리는 FA가 여기에 있다 쳤을 때 FB도 뭐 여기쯤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얘네를 있는 함수들을 생각을 해볼 건데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 즉 스무스하게 연결되어 있는 함수를 아무거나 하나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그리는 거야. 이렇게 내가 어떤 방식을 이용해서 그리든
무조건 어떤 애가 존재할 거냐? 미분계수가 0인 애가 존재하겠다는 겁니다. 미분계수가 0이라는 건 뭔 소리냐? 접선이 x축이랑 수평이라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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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요런 애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무려 4개나 존재하겠지. 예를 들어 만약에 얘가 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면 그냥 싹 다겠죠.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으면 함수가 1개겠죠. 요런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어쨌든 이 두 값이 같기만 하다면 반드시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f'C가 0인 값이. 어떤 느낌인지 이해됐나? 뭐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내용상 여러분이 그냥 머릿속으로 그림 한번 그려봐. 자,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 의문 가져보라 그랬지. 이럴 때 의문 가지는 거야. 아니 진짜야? 이게 말이 돼? 아무거나 그려도 다 된다고?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진짜 다 돼요. 그럼 이제 요거를 제가 증명이라는 걸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증명. 자, 요 증명할 때 이제 어떤 걸 쓸 거냐. 예전에 연속 배울 때 제가 잠깐 얘기하긴 했었는데 얘를 쓸 거예요. 이거 뭔지 스테이트 기억나시나 이거? 최대 최소 정리는 어떤 닫힌 구간에서 그 함수가 연속이면 그 함수 fx는 fx가 써드릴게. 닫힌 구간 예를 들어 a, b에서 연속이잖아. 그러면은 반드시 이 함수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모두 가진다. 요게 최대 최소 정리예요. 오케이, 이런 거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뭐 나중에 증명할 때 나온다 하고 얘기하고 넘어갔었던 거긴 해. 그게 지금 여기 나오는 거야.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반드시 최대값, 최소값을 모두 가진다. 요게 최대 최소 정리고요. 지금 이 상황 보시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야. 닫힌 구간에서 연속은 무조건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은 얘를 만족시킨다는 소리겠지. 최대 최소 정리를. 그렇다는 건 반드시 어떤 값이 있을 거냐. f 뭐 예를 들어서 t는 m 이렇게 최대값이 되는 이런 t가 하나 존재할 거고요. fs는 m 요런 애가 존재할 겁니다. 반드시 있어야 돼. 최대 최소 정리에 의해서. 이거는 자 얘들아 봐봐. 내가 했던 것 중에서 증명을 해준 게 있고요. 증명을 안 해준 게 있어요. 대부분 내가 증명 안 했거든? 뭐 예를 들어서 미분계수 설명할 때 거의 다 증명 안 했어. 근데 내가 갑자기 이걸 하고 있잖아. 왜 하냐? 되게 중요해요 이거. 왜 그러냐면 그 아까 말했던 개념 100% 이해 있지? 거기에 있어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요. 서술형 이런 데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혹시나 여러분이 나중에 뭔가 그 이과 쪽 가시면은 수리논술 생각하시는 분들 아마 많이 있을 거야.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근데 그때도 많이 나오는 스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거 지금 하는 거 한 번쯤 구경이라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 중간에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포인트가 있다는 그 점들이 어떤 점들인지 한번 봐봐. 느낌이 좀 오시죠? 어떤 점들일 것 같냐? 각각에 대해서 제일 위쪽에 있거나 제일 아래쪽에 있는 애일 것 같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 그쵸?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경우를 조금 나눠줄 겁니다. 첫 번째로 어떤 경우를 나눌 거냐면 최대값과 최소값이 모두 FA인 상황을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첫 번째 상황. 무슨 말이냐? 최대 최소가 무조건 존재할 건데 이 값이 전부 뭐와 같냐면 FA와 같은 거야. 그럼 이 상황 그림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 여기 FA고요. 여기 FB야. 자, 롤의 정리에서는 이 둘의 값이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A, FA, B, FB. 자, 이 함수의 A와 B 사이에서 최대값도 FA고요. 최소값도 FA야. 그럼 이 함수 어떻게 생겼겠냐? 이렇게 생겼겠죠. 여기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 최대값도 얘고 최소값도 얘면은. 그럼 이 상황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중간에 있는 모든 값들에 대해서 미분계수가 0이겠다. 오케이, 이거 이해됐나? 무슨 말인지? 이 첫 번째 상황에 대해서는 중간에 있는 모든 값들에 대해서 이 미분계수가 0이니까 정확하게 쓸게요.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뭐 적어도 하나 존재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무수히 많은 거야. 첫 번째 이런 상황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 최대값이랑 함수값이 다른 상황을 볼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값이 이 둘 중 두 개랑은 다른 거야. 그러면은 어떤 느낌으로 그림이 그려지겠는가? 최대값인 부분이 뭐 예를 들어서 여기쯤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이제 최대값인 거야. M.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최대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약간 왼쪽이랑 약간 오른쪽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게 내려가야 되지 않겠나 무조건?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얘가 최대니까 얘보다 약간 왼쪽에 있는 값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갈 거고요. 여기보다 약간 오른쪽에 있는 애도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야 돼. 근데 얘가 지금 미분이 가능한 상황이거든? 이 문제 자체가 미분이 가능한 상황이야. 왼쪽 부분을 생각해 볼게요. 왼쪽 부분. 자, 왼쪽 부분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항상 어때? 양수야.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 접선이. 오른쪽에선 어때? 항상 음수거든? 근데 얘가 미분이 가능해야 돼요. 근데 우리 미분 가능은 어떻게 얘기했냐? 왼쪽에서의 미분 계수와 오른쪽에서의 미분 계수가 같아야 되잖아. 근데 왼쪽은 항상 미분 계수가 양수일 거고요. 오른쪽은 항상 음수였을 거야. 근데 이 극한값이 같아야 돼. 여기서의 미분 계수 뭐였겠어? 무조건 0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왼쪽은 미분 계수가 항상 위쪽으로 올라갔을 거야. 또는 근데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겠지. 여기서도 이제 의문 가졌어야 돼. 어떻게 생겼냐? 아니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예를 들어 이런 느낌으로 위에가 이렇게 일자로 돼 있을 수도 있지 않아요? 최대값을 가지는 상황이. 그러니까 이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뭐 이런 식으로 생긴 거야.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점을 기준으로 왼쪽은 이 특정한 이 점들 중에 아무거나 하나 가지고 오면은 최대값 가지는 것 중에 하나 가지고 오면은 왼쪽은 0이거나 0보다 커야 돼. 무조건 왼쪽이 0보다 작으면 안 돼요. 왜냐면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소리니까. 얘가 최대가 되려면 왼쪽은 0이거나 0보다 커야 돼. 오른쪽은 0이거나 0보다 작아야 돼요. 무조건. 그러면 극한값을 생각을 했을 때 그 포인트 최대값에서 포인트에서 미분계수가 얼마였겠냐? 무조건 0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세요? 이 이미지를 생각을 해봐.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고 여기서도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중간에서 여기서 딱 만나야 돼. 근데 미분이 가능해야 돼. 뾰족하면 안 된다는 소리잖아. 얘가 결국은 이렇게 스무스하게 만났어야 되겠다는 거지.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최소값이 FA가 아닌 경우도 당연히 똑같이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도 미분이 가능해야 되니까, 즉 스무스 해야 되니까 여기서의 미분 계수가 0일 것이다. 요게 이제 증명 완료입니다. 두 최대값이 같을 때, 그리고 최대값이 다른 경우, 최소값이 다른 경우.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림 이미지로 생각하시면 제일 좋아요. 그림 이미지로 생각했을 때 요렇게 뿅 튀어 올라와 있는 부분, 그리고 이렇게 밑으로 뿅 내려가 있는 부분, 이렇게 두 부분에서 미분계수가 0이 되겠다는 거 무조건 있습니다. 반드시. 서술형에 은근히 나오긴 하더라고 저런 게.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뒤에 평균값 정리하고 문제들 몇 개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